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미국 축구 등등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제 게시글들이나 또는 생방송에서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확인을 못하신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연승을 만들어내면서 기록해드렸던 모든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제 숲TV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댓글들이나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돈을 주고 좀 살 수 없다라는 거, 유튜버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적중 내역 같은 것도 보면은 일자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친구가 어디가 연패 구간인지 어디가 연승 구간인지를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패 구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가린다라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주간도 적중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간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잘 가지고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데이터 받아오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거나 또는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야간은 경기가 많이 없죠. NBA 5경기에다가 해외 축구 2경기 많이 하면 아랍컵까지 하면 좀 경기가 4경기는 되긴 하는데 굳이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니었고요. 총 7경기 오늘 깔끔하게 두 조합 가져가서 올킬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BA가 좀 퐁당퐁당해요. 먹죽먹죽이긴 한데 올킬 한 번에 또 적중 한 번 있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라델피아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직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에게 홈 경기에서 크게 패배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3쿼터, 4쿼터에서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때 오클라호마 마인승을 가져가가지고 점으로 좀 아쉽게 프랜승이 터져주게 되면서 올킬을 못했던, 사실 올킬 이제 퐁당퐁당인데 우리가 올킬로 2번을 할 뻔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골스가 그래도 12.5점은 프랜을 만들어냈는데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3쿼터랑 4쿼터에서 사실 거의 다 따라왔는데 심지어 한 번은 역전까지 했는데 그거를 막판 클러치 타임에 모두 다 놓쳤단 말이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부재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부재로 인해서 전반전 내내 외곽에서 이제 고전을 하다가 그래도 세스 커리가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분명히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오늘 어느 정도 세스 커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세스 커리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화려한 데뷔전에 반면 세스 커리가 또 원정 경기에서 야투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또 NBA 팬들이라면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핵심이죠. 스테픈 커리가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클러치 타임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제가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까지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스 역배를 잘 잡는 사람이다 라는 제가 타이틀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 골스는 역배를 쉽사리 갈 수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역배를 받았을 때 매력이 있는 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골스가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는 있느냐,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미 버틀러가 아직까지 아웃이 아니고 퀘스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미 버틀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안쪽에서는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충분히 포스트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가 있죠. 다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늘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라는 이유는 바로 이 홈 경기에서 백코트 자원들의 코트 마진이 굉장히 잘 남기 때문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원정 경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바로 외곽이거든요. 골스가 원정 경기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7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라더라도 평균적으로 7점 이상 패배를 당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여기야. 여기서 다 까먹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는 뭐 엠비드가 빠지고 폴조지가 빠지고 아무리 핵심 자원들이 빠지더라도 결국 홈 경기는 여기가 해주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역배를 받고도 홈 경기를 잘하던 경기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이는 여길 겁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역시나 출전 가능성이 더 현저히 낮아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낭만의 팀이 아닙니다. 역배를 받았을 때 막 승부를 본다라거나 더 이상 그런 팀은 아니고요. 골스가 내일 이 경기를 필라델피아를 잡으려면 외곽이 정말 미친 듯이 터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리를 봐야 돼요. 오히려 이거는 필라가 오늘 배당을 너무 잘 받았어. 심지어 1.4에다가 핸디캡이 이게 3.5점인가? 굉장히 낮게 받았거든요. 이거는 필라델피아 마인슨까지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더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오바가 또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골스가 원정 경기에서 또 100득점도 못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아마 언더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너무 낮아. 222.5점이면은 좀 많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마 오지들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부진을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리랑 마인슨,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배당을 받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워싱턴 같은 경기도 일단은 멜튼 복귀 의미가 없을까요? 멜튼과 그리고 세스 커리가 오늘 그래도 뛸 수 있는 골스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원정에서 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 이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너무 치명적인 약점은 원정에서의 이 외곽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건 맞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멜튼 같은 경우에도 필라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경쟁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였으면은 골스 역배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입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너무 낮은 배당을 받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런 브라운 없는 보스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제일런 브라운이 직전 경기 뉴욕 닉스전을 뭐 슈퍼캐를 해버렸죠. 거의 40득점 이상을 꽂아주면서 혼자서 멱살 잡고 팀을 승리시켰던 그 이제 제일런 브라운을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스턴의 지금 이 라인업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1.5군급의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솔직히 이 라인업은 웬만한 팀들한테 갖다 붙여놨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중하위권 팀의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좀 이제 라인업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다만 이 보스턴과 워싱턴 이 양 팀의 상성이 조금 재밌습니다. 보스턴이 워싱턴 상대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스턴이란 팀의 두 가지의 강점은 마줄라 감독이 선호하는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단단한 수비 능력치, 그리고 두 번째 외곽에서는 좀 빠른 템포의 3점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워싱턴에겐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번 시즌 보면은 오클라호마를 좀 모방하는 전술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 워싱턴의 그 단장이라 그래. 누구라 그랬지? 단장이었나? 하여튼 전력 분석권이요. 하여튼 누가 오클라호마의 지금 왕조의 그 라인업을 구축했던 핵심적인 인물 한 명이 지금 워싱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이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이제 픽도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드래프트 픽도 많이 모으고 있고, 오클라호마의 어떤 전술들을 많이 좀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맥컬럼이 이번 시즌 워싱턴에서 그렇다 할 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워싱턴도 보면 중간중간 프랜승도 해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긴 나름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수비가 안 돼요. 맥컬럼이 정말 위치가 애매해. 외곽에서 리딩하기에도 오늘 애매하고, 그리고 수비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스턴처럼 짧은 템포의 외곽 3점을 가져가는 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은 보스턴에게 지금 9연패. 오늘 이거는 말이 좀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스턴이 오늘 질 수 있는 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보스턴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포스트와 그리고 외곽에서의 화력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코트 마진이 저는 10점 이상은 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워싱턴이 아무래도 야투 값으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미러키를 상대로도 역배승이 한번 있었었고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한번 잡아내기도 했고요. 뭐 좋은 경기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겠습니다만, 다만 미러키와 애틀랜타는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승리는 가능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승리와 마헨슨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는 언더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 선수 알렉스 사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11월 초였나요? 저번 달 11월 아마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워싱턴이 은근 보스턴을 상대로 좀 비비는 모습이 있었죠. 바로 사르가, 얘가 거의 그때 30득점 넣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알렉스 사르도 빠지게 된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보스턴 승리 마인슨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자릿수 이상까지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이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외곽에서의 슈터가 다 빠지고 어제 시카고 불스를 원정에서 잡고 온 백투백 브루클린, 홈 브루클린이 낫냐, 또는 원정 유타가 더 낫냐의 맞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하기에 참 진짜 애매한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형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유튜브에는 제가 어제 브루클린이랑 시카고 불스 경기를 패스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 유튜브 영상 다 올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랑 따로 이제 그 시카고 불스랑 브루클린 경기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잡아드렸는데, 첫 번째가 언더였어요. 그 경기는 언더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브루클린 프랜승을 내가 잡아드렸어.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의 홈 경기 똥배는 1.2배당 받았잖아 어제. 똥배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카고 불스는 최근에 제가 근 3, 4년 정도를 NBA를 봐오면서 시카고 불스는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정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유 불문 공격적이야. 굉장히 화력도 잘 나오고 득점도 잘 나오는 반면, 홈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가 저배당, 그러니까 정배인데도 불구하고 똥배를 받았을 때는 이유 불문입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 다만 공격력이 진짜 확 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시카고 불스가 100득점 정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브루클린이 사실상 보면은 프랜슨과 이제 오버를 했던 거, 언더를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오늘 경기를 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불스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어차피 불스가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120득점은 가능했다라는 좀 생각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백투백의 브루클린, 그리고 터렌스 맨까지 지금, 그러니까 브루클린의 문제점은 외곽에서의 이제 득점원이 없다라는 건데, 백투백 경기까지 걸렸다라고 한다면 빅맨들의 체력 안배도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고, 뭐 유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원정 경기가 벌레 같은 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근데 유타 원정 경기를 보면은 또 꼭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다득점 경기를 잘해주는 또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득점 사이즈에서 유타가 나름의 110에서 100 뭐 10점대 중후반 득점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브루클린이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유타 승리 한번 보도록. 원정 유타를 제가 진짜 웬만하면 형들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이건 유타 승리를 그래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유타가 이긴다면은 마헨슨까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더오바가 이제 브루클린의 부진이 좀 클 거야. 그래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오바가 나려면 브루클린도 같이 110득점 이상씩은 밟아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타승, 유타 마인승 언더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토론토와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난리가 났죠. 르브론 제임스의 워크의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온 코트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팀 벤치와 심지어 언쟁을 벌인 것도 아니야. 뭐 경기가 안 풀린다라거나 또는 팀을 위해서 언쟁을 벌인 게 아니라 온코트 상황에서 상대팀 벤치와 잡담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레이커스 감독인 이제 JJ 레디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를 부르는 과정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또 감독의 말을 무시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커스 감독 레디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게 됐던 이제 그런 좀 좋지 못한 장면이 잡히게 됐고 그게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워크의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인데 제가 이따가 요거는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어떤 분이 이제 다 캐치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던데 심각합니다. 리바운드를 잡기 위한 움직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아닙니다. 굉장히 르브론 제임스가 그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종종 보여져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이미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이 코트에서 떠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아마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경기 좀 집중할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다만 최근에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르브론 제임스가 뭐 나 오늘 경기 정말 빡세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지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진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돈치치가 출산 휴가로 결장을 합니다. 치명적이죠. 최근에 레이커스의 뭐 7연승 또는 뭐 많은 득점에 의한 좋은 경기력은 대부분 돈치치에서 출발을 했죠. 돈치치가 빠진다면 오늘 레이커스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경기를 할 겁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왜냐면 오스틴 리브스가 돈치치 없이도 뭐 50득점 했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스틴 리브스를 지난 시즌 제가 라이징 스타로 꼽아드렸던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스틴 리브스는 약간 싸움딱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 클러치가 좋아요. 그리고 상대팀의 외곽이 빡셀 때 같이 달리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인데 사실 토론토는 외곽이 빡센 팀은 아닙니다. 포스트에서 대부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은 여기 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크게까지 빛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사실 이거는 뭐 퀴클리가 뭐 각 잡고 오스틴 리브스만 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레이커스는 크게 그렇게 경쟁력이 오늘 없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3배당 정배를 받았어요. 이건 토론토 역배를 보는 게 맞고요. 레이커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오바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리브스가 또 직전 이번 시즌 초반 50득점을 했던 경기처럼 그렇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 레이커스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구간이 한 구간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반드시 터져야지만 레이커스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레이커스 보시는 분은 차라리 오바가 낫습니다. 이거는 토론토 요거는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랑 미네소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 경기 프리뷰를 해드릴 때 조금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미네소타랑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우리의 직전 어떻게 본다면 또 올킬을 한번 이끌 뻔했던 사실 이때 미네소타 오바 토론토랑 묶어서 가져갔었는데 조기 퇴근했어요. 3쿼터에 이미 200득점 정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좀 조기 퇴근을 했던 직전 미네소타 오바 경기였는데 제가 이제 이 경기 오바를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포스트에서 미네소타가 날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뉴올리언즈는 팀이 망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1번부터 4번까지가 스몰 라인업 형태의 어떻게 본다면은 슈터들로만 좀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데릭 퀸, 이 선수를 위해서 팀을 갈아버렸는데 사실 데릭 퀸의 이번 시즌 수비가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루키 선수고 신인 선수다 보니까 뭐 좀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예상대로 루디 고베어가 무려 20득점 이상. 사실 루디 고베어는 득점 볼륨이 좋은 센터가 아니에요. 수비형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20득점 이상을 뽑아냈다는 거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냥 뉴올리언즈의 오늘 포스트는 그야말로 개박살이 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앤서니 에드워즈까지 미네소타 오늘 풀 라인업으로 또 한번 나올 수 있게 됐다.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가 3점이 50% 이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가서 졌거든요. 오늘 경기 뉴올리언즈가 또 3점이 50% 터질 수 있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네소타가 또 풀 라인업이기도 하죠. 직전 미네소타는 역시나 고감도의 또 슈팅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행승을 못하면 안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 마행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직전 경기 제가 오바를 챙겨갔던 이유는 어쨌든 미네가 포스트까지 폭발하면서 많은 득점을 하겠다라고 바라본 거긴 한데 뉴올리언즈의 외곽이 그렇게 잘 터질 줄 몰랐거든요. 오늘도 또 터져줄지는 이거는 의문이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해외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이었던 이제 리버풀의 썬더랜드 상대 1대1. 사실 리버풀만 좀 잘해줬으면 우리가 한 조합은 가져왔었을 텐데. 자, 어쨌든 리버풀에 이어서 또 다른 한 팀이 있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의 경기 시작해 볼 건데. 자,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배당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맨유도 그렇고요.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웨스트햄도 그렇고 둘 다 오늘 결장자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복귀 대상자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제 결장자 명단에만 이름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웨스트햄에는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루카스 파케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제 주포입니다. 주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 루카스 파케타가 아직까지 퇴장 징계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못 나오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웨스트햄이 오늘도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웨스트햄의 문제는 수비력입니다. 최근에 보면 실점 능력이 멀티 실점도 좀 많이 보이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를 좀 잘 이길 수는 없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끌고 가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다만 그거는 맨유도 마찬가지예요. 맨유도 최근에 보면은 이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어. 최근에 6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실점 과정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중간 2경기는 수비수의 실수도 있었죠. 그만큼 과정도 좋지 못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웨스트햄이 지금 맨유를 상대로 2연승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웨스트햄이 맨유 올드 트래포드에서 좀 약한 상성을 띠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보면은 올드 트래포드에서도 거의 70년 만에 승리였나를 또 거두게 되면서 웨스트햄이 또 끊어내기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양쪽 다 최근에 수비가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3.5긴 합니다만 우리가 요거 오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리버풀 경기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주중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어제 아스턴 빌라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웨스트햄이 오늘 배당을 좀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2프렌이 있거든요. 심지어 2프렌도 배당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 2프렌 승에다가 오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반 승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역배를 봐도 될 것 같고 사실 맨유가 2대1로 또는 뭐 3대2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껏 그냥 2프랜승이 있으니까요. 이 2프랜승만 잘 활용하면서 오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치오와 AC 밀란 경기입니다. 두 가지의 형들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경기입니다. 정말 좋은 경기인데 뭐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쓰겠죠. 라치오 프렌 아니면 언더는 반드시 쓸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 첫 번째는 컵 경기다. 어쨌든 정규 리그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피아 리그다. 즉 마피아 리그에서 진행하는 컵 경기, 그야말로 코파 이탈리아는 정말 많은 변수를 동반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면 실제로 진짜 승부 조작이 있기도 했죠. 재작년이었나? 어쨌든 마피아 리그라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이제 5일 닷새 만에 다시 맞붙잖아요.
AC 밀란이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라치오를 바로 직전 경기 때 잡아냈는데 이제 리그 경기였습니다. 이제 다만 컵 경기는 양쪽이 조금 달라요. 라치오가 홈 경기라면 예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최근 라치오는 홈 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라치오 홈 경기 실점 능력은 현재 지금 세리아 리그 통틀어서도 정말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홈 경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홈 경기는 믿고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AC 밀란은 컵 경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컵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 무실점 달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1대1입니다. AC 밀란이 아예 무득점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AC 밀란 프랜승에다가 요거는 라치오가 역배니까 라치오 프랜승에다가 요거는 언더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치오 프랜승 언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NBA 그리고 해외 축구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추천수 적당히 차면은 전체표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복귀 이벤트 오늘까지 진행하고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복귀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요거 보고 연락 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잘 골라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